국정교과서 여론조작에 관련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박근혜 정부 당시에 추진됐었죠. 국정교과서. 결국에는 이제 국정교과서 폐지로 그 새 정부 들어서 이제 결론이 났는데,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긍정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한 조작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의견 수렴 절차라는 걸 거쳤다고 하는데, 국정교과서에 관해서. 그랬는데 같은 사람이 2,000번 이상 접속해서 평가를 하면서 나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인데 이랬다가 또 어디서 또 나는 학부모인데 이런 식으로 조작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날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723건이나 올라와서 또 이 여론을 형성하는데 크게 작용을 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폭로가 됐고요. 이게 이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당시 이제 결과를 보면은 긍정적인 평가가 911건, 그리고 부정적인 평가가 229건. 그래서 훨씬 더 많은 국민이 국정교과서를 찬성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준 거죠. 서버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되게 이런 일이 어이가 없는 게, IP를 원래 알아내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서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를 열어서 의견을 받을 때 로그인 절차 없이 그냥 받은 거잖아요. 그럼 커멘트를 남길 때 그 커멘트를 쓴 사람이 어떤 IP로 접속했는지 기록을 남기는 게 모든 웹서버에는 다 그 기능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구현이 이미 돼 있는 거라서 그냥 갖다 쓰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놨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렇게 밝혀지는 거잖아요. 기록을 남길 때 이거를 중복 검사를 해서 이미 남긴 IP면은 기록이 안 되게 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 그거 일부러 안 해놓은 거죠. 일부러 안 해놓고 누군가가 이제 조작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허술한 거고요. 일부러 허술하게 만든 의혹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제 그 여론조사 의견 수렴 마지막 날 전까지만 해도 온라인상에서는 이제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의견이 되게 많았었는데, 마지막 날에만 723건의 긍정적인 평가가 올라오면서 결과가 뒤집힌 거거든요. 사실 박근혜 정권 당시의 여론 조작 사건들만을 나열해서 생각해 보자면, 이런 온라인 평가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여론 조작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의심을 해보게 되네요. 실제로 뚜껑을 열어본 국정교과서 자체가 매우 허술하게 역사에 대한 왜곡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실제로 그 국정교과서 자체가 실행되려고 했을 때 수많은 학부모님들과 그다음에 학생들의 반대, 그리고 일선 교사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된 거죠. 누가 1,000번, 2,000번씩이나 들락날락 하면서 예. 했을지 참 궁금하네요. 자원봉사는 아닐 것 같고.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또 필요한 거죠. 그게 하루에 뭐 1,000번 들어가서 이름하고 내용으로 남기는 게 손으로 했다면 그것도 좀 대단하지만은 그런 알바를 풀어서 했다면은 뭔가 돈이라든가 인력을 끌어오는 데에서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쉽게 하진 못하겠죠. 그 최근에 그 옵션 열기라는 댓글 부대 예. 정황에 대해서 이제 맞아요.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어디선가 댓글을 지령처럼 이제 뿌려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걸 복사를 해가지고 그 댓글창에다 붙여놓고서 글을 남기는 게 원래 그 이제 알바단이 하는 일인데. 그때마다 그 옵션 열기를 누르면 옵션이 원래 열리는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까지 같이 긁어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 붙여넣기 하는 실수를 어르신들이 이제 하시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같이 똑같은 실수를 했을지. 그러니까 이 국정교과서 관련한 이 의혹에서도 보면은 뭐 같은 IP로 접속한 기록 2,000건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오타 있죠. 다른 사람들이 쓴 건데 오타까지 겹치기가 좀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정황까지 포착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옵션 열기처럼 오타. 예, 그런 조직적인 작업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사실 그 옵션 열기가 밝혀진 거는 그건 정말 실수도 있고 그런 프로그램만 쓰는 특정 집단 사람들만 이제 보여지는 거지만은 그 외에 이제 아직 안 밝혀졌거나 모르는 것들 있잖아요. 사적으로 조직했다거나 다른 기업에서 조직했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그 규모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씨가 했었던 일들이 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 국정교과서 문제도 그렇고, 최근에 또 그 한일 위안부 협상 문제에 있어서 조작이라든지 왜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의혹도 일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새 정부에서는 그 한일 위안부 협상 자체가 국민들의 정서에 이반된다라고 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을 하게 됐죠, 최근에. 이런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자칫 잘못했으면은 역사 전쟁에서 수구 매국 세력들에게 완전히 역사를 빼앗길 뻔한 그런 아찔아찔한 사건이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까지 해서 그들이 국민들의 머릿속에 심으려고 했었던 역사. 그거는 마치 일제시대 때 내선일체를 강조하고 신사참배를 강조하고 창씨개명을 통해서 역사를 아예 없애려고 했었던 일제의 수법과 많이 닮아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 중에 이제 공격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지금 우리가 사실 교과서로 배운 역사도 일제시대에 의해서 많이 편집됐고 네. 그때 청산되지 않은 잔재들이 편향시켜 놓은 역사를 배우고 있다는 주장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주장들이 힘을 못 받는 이유가 그런 식으로 이제 역사를 임의적으로 수정을 하려는 불순한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정을 원하는 사람들이 조명을 받지 못하고 네.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없는 그런 토대가 돼버려서 네. 굉장히 안타깝죠. 적폐를 청산하게 되면 그런 게 개선이 되고 제대로 된 역사를 다시 발굴을 해내는 풍토가 돼야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중국이 끊임없이 이제 동북공정을 통해서 역사를 또 많이 수정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항해서 막아내야 되고 사실 옛날에는 중국이 막 전쟁을 하면 우리나라 막 쳐들어오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뭐 우리나라는 반격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뭐 수천 년 동안 막아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역사를 지금은 사실 정보를 통한 그런 전쟁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대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시금 한번 제대로 연구하고 그걸 또 정부에서 지원해서 그런 역사를 다시 찾아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일제시대 때 당시 일본이 자행했었던 그런 역사 왜곡들이 엄청나잖아요. 유물까지 파손시키고 문화재 다 빼돌려 가져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역사를 다시 되찾는 일에 대해서도 새로운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들어요. 일본이 그렇게 가리고 싶어 했었던 역사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뭐 묘비를 쪼아가지고 글씨를 없애버리는 그런 야비한 수법까지 동원하면서 자기네들이 가리고 싶었던 우리의 역사는 무엇이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반성 없는 일본 정부와 한일 위안부 협상을 했었던 박근혜 정부의 수준, 속내 그런 부분도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는 거죠. 저는 일본이 그 제국주의 시기에 들어서서 네. 그런 식으로 비석을 쫀다거나 뭐 저희 산에다가 말뚝을 꽂는다거나 뭐 이런 짓을 했던 것들이 전부 네. 어떻게 보면은 자기 역사의 상에서 뭔가를 지워내기 위해서보다는 써내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요? 아직도 일본에서는 특히 이제 그 신사 이름 야스쿠니 신사에 네. 가면은 전쟁박물관이 있어요. 근데 전쟁박물관의 전체적인 기조가 어떻냐면 다시는 지지 말자인 거예요. 그러면서 왜 미국한테 그렇게 굽신굽신하지? 당연히 미국이 일본의 제기에 도움을 크게 줬으니까요. 우리를 수단으로 삼아서. 그러면서 또 지면 안 된다 그러고? 네, 그 전쟁에서 지지 말자라는 그런 기조가 되게 강하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일본은 그런 거에 대한 향수가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당시에 막 되게 식민지도 만들고, 막 경제는 부흥하고, 러시아에서 돈 떼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데서 되게 많은 만족감을 느꼈던 것 같아서 계속 그 제국으로서의 일본이라는 정체성을 계속 강조하고 싶어서 가장 뭐라고 할까 식민지로서의 대표지였던 조선 땅에 네. 계속 그런 식으로 역사를 쓰려고 했던 게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근데 되게 그게 위험한 지점인 게 지금도 헌법을 수정하려고 하고 있고 계속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뭐 네. 자위대에서 뭐 해외 파병이라든지. 네, 해외 파병이라던가 그런 점들이 그러니까 아직도 그거에 대한 향수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점을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좀 헐리우드에서 나오는 영화들도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장면들이 많아졌어요. 좀 불편한 장면인데 미국이랑 일본이 공동으로 무슨 작전을 수행한다든지 미국과 일본이 되게 돈독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 장면들이 꽤 나오더라고요. 사실 냉전 이후에 미국과 일본은 뭐 뒤에서 손 잡고 열심히 짝짝꿍 하는 사이였으니까. 그 제국주의 시대 초창기에도 미국과 일본은 네. 짬짬이가 잘 됐었던 나라였잖아요. 결국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느냐 안 부합하느냐로 갈린 것 뿐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교과서까지 이렇게 나가고 있다면 정말 위험한 거죠. 그냥 간을 내주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역사 연구 수준 자체가 그렇게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듦과 동시에 과거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역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복원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상황인데
자칫 잘못했으면은 잘못된 역사 주입이 이루어질 뻔했었던 거죠. 특히 박근혜 씨의 아빠 제사, 아빠의 치적, 박정희의 치적만을 강조한, 솔직히 말하면 잘 분석해보면 치적도 아니잖아요. 예, 그런 부분만을 강조했었던 그런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런 의견 수렴 과정에 있어서 조작이 있었다라는 게 포착이 된 거죠. 그래요. 오늘의 이슈 첫 번째는 국정교과서 관련한 얘기를 해봤는데, 정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촛불 시민이 지켜낸 하나의 쾌거라고 생각을 해요. 국정교과서 저지도 분명히 우리 촛불 시민들이 광장에서 목 놓아 부르짖었던 그런 부분이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했다가는 우리 후손에게, 현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를 인식시킬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